여성분이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으로 증명된 인간 본능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설렘을 줄 수 없을 거라는 쓸쓸한 체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의 매력은 나이와 비례해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뇌의 호르몬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7가지 심리 기법은 단순히 이성의 환심을 사는 기술이 아니라 중년의 품격을 지키며 상대방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당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처방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주치의 김혜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다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존재감이라고 3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특별하게 인식하는지 그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원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외성 강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뇌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예쁘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칭찬은 뇌의 측좌핵이라는 보상 중추를 전혀 자극하지 못합니다. 뇌는 익숙한 자극에는 반응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뇌를 깨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녀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숨겨진 그림자나 내면의 노력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밝게 웃는 여성에게 당신은 웃는 게 참 예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언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밝아서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남들을 배려하느라 혼자 속으로 사귀는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여서 마음이 쓰이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의 뇌에서는 강렬한 정서적 충격과 함께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준 대상에게 깊은 신뢰와 의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의 자아 존중감을 건드리는 행위이며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인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각인 효과입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기에 젊은 남성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중년 남성만의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누구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사소한 습관이나 숨겨진 노력을 알아봐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이어서 2번째로 중요한 뇌과학적 원리는 침묵 속에 숨겨진 거울 뉴런의 마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대화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해 쓸데없는 농담이나 자랑으로 침묵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랑의 감정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말이 멈춘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가장 왕성하게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 상대방의 표정이나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고 동기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다가 잠시 대화가 멈췄을 때 황급히 다른 화제를 꺼내지 마시고 약 3초 정도 지그시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이 짧은 정적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눈빛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며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눈빛의 온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려거나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참 편안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의 각도는 정면에서 빤히 보는 것보다
약간 사선에서 45도 각도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바라볼 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인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은 귀를 통해 들어와 머리로 가지만 침묵 속의 눈빛은 가슴으로 들어와 심장에 꽂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진짜 어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경제학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기다림 끝에 얻는 보상에 더 큰 쾌락을 느낍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1초도 안 되어 답장을 하고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만나러 나가시지는 않으셨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설렘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상대에게서 메시지가 왔을 때 즉시 답장하고 싶은 본능을 잠시 누르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밀고 당기기라는 유치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자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여백을 선물해주는 고도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답이 없을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는 상상을 하며 온통 당신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상상과 기다림의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어 당신은 어느새 상대방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든 특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는 것보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만남을 가질 때 그 시간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소중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집중해서 상대를 대해 주십시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듯한 온도 차이가 상대방의 감각 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당신을 향한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서로의 관계를 권태로움 없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비언어적 소통, 바로 무의식적인 스킨십의 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골적이고 불쾌한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 우연히 닿은 듯한 가벼운 접촉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친밀감을 높인다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 안쪽으로 에스코트하며 살짝 등에 손을 대었다가 떼거나 무언가를 건네줄 때 손끝이 아주 잠깐 스치는 정도의 미세한 접촉을 말합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신호를 뇌로 즉각 전달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상대방이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람이 스치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접촉 시간은 1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런 사소한 매너와 배려가 몸에 밴 남성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묘한 설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사적인 태도와 절제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짓고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이제 5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치유의 심리학이자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고도의 감성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방어 기제가 약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가 강해집니다. 바로 이때가 마음의 문을 여는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힘들어할 때 과도하게 힘내라고 응원하거나 섣부른 조언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이럴 때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라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한마디가 100마디의 조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낮은 톤의 목소리와 공감하는 언어는 상대방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이완시키고 깊은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이 사람 앞에서는 무장 해제를 해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6번째 비결인 반전의 미학을 섞어준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흔히 갭 모해라고도 부르는 이 심리 효과는 평소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의 뇌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당신이 어느 날 길게 핀 꽃을 보고 아이가 된 것처럼 순수하게 기뻐하거나 작은 동물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는 평소에는 듬직하고 강인한 남성이지만 가끔은 나도 외로울 때가 있다며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아주 살짝만 내비치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작은 빈틈과 인간적인 서투름은 여성에게 모성애를 자극하고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서투름과 인간미가 상대방에게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것이 지나쳐서 늘 징징대거나 의존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함 속에 숨겨진 부드러움이어야 합니다. 팔 할의 든든함과 이 할의 연약함, 이 황금 비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기댈 수 있는 나무이자 동시에 보살펴주고 싶은 꽃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언어의 마술,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구절처럼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여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은 귀신같이 알아듣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뇌가 자기 이름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대신 누구씨 혹은 친해진다면 조심스럽게 이름이나 애칭을 불러주십시오. 단순한 호칭의 변화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급격히 좁혀집니다. 특히 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섞어 누구씨 생각은 어때요? 누구씨가 웃으니까 참 좋네요.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비결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처럼 이어져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물들여 갑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방법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무의식에 강렬한 사랑의 신호를 심어주는 7가지 심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을 손에 쥐어들여도 그것을 휘두를 검객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칼날에 자신이 베일 수도 있듯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술들을 실전에서 사용할 때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마인드셋에 대해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제게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원장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앞에만 서면 몸이 굳고 말이 헛나옵니다. 혹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추책스러워 보일까봐 그게 제일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의 뇌는 편도체라는 공포 중추가 활성화되어 위험을 회피하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그 조급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주파수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남성의 태도에서 여유와 자신감을 감지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수십 배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레이더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잔뜩 긴장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의 거울 뉴런은 그 불안을 그대로 감지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 이유 모를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남자는 무언가 부족해서 안달이 났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저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행복 호르몬은 여러분의 표정을 편안하게 하고 목소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정말 내공이 깊구나, 기대고 싶다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게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젊은 친구들이 가진 것이 패기와 열정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세월이 빚어낸 깊은 통찰력과 부드러운 여유입니다. 그 여유야말로 여성이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최음제이자 안식처입니다. 이 점을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물질 공세로 마음을 사려는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외모도 예전 같지 않으니 돈이라도 써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착각입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매력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관계는 변질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돈으로 얻은 호의는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여 더 큰 자극, 즉 더 큰 돈을 원하게 만들 뿐 옥시토신과 같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비싼 명품, 백이나 고급 요리로 상대방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여는 대신 귀를 여십시오. 비싼 선물 대신 그녀가 흘려 말했던 작은 고민을 기억했다가 해결책을 주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돈은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함정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라떼는 말이야 화법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늘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는 것을 뇌가 스스로 증명하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당신이 20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들이 궁금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가입니다. 과거 자랑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꼰대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당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 주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3할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7할 들어주는 3대 7의 대화 법칙을 지킬 때 상대방은 당신을 소통이 통하는 남자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생물학적인 조언입니다. 바로 청결과 냄새에 대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변하면서 노네랄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호라비 냄새의 원인으로 모공 속에 쌓여 잘 씻겨 나가지 않고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그 특유의 냄새와 섞여 더 불쾌한 향을 만듭니다. 후각은 시각보다 뇌의 감정 중추인 변형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 한 번의 불쾌한 냄새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것은 잘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므로 더욱 세심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귀, 뒤쪽과 목덜미 등을 꼼꼼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또한 옷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살균하며 섬유 유연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은은하고 포근한 비누향이 나도록 하십시오.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향기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건강한 수컷이라는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를 여성에게 보냅니다. 아무리 좋은 화술과 심리 기술을 써도 기본적인 청결함이 무너지면 상대방의 뇌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가장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남성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처방해 드립니다. 거절을 실패가 아닌 데이터로 받아들이십시오. 거절당했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부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서로의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과 여유가 드러나며 그것이 훗날 반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0대의 한 신사분은 여성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정중하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창피해서 연락을 끊죠.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과 차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네요. 그 쿨하고 신사적인 태도에 감동한 여성분이 일주일 뒤에 먼저 연락을 해오셨고 지금은 아주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십니다. 거절조차 매력으로 승화시킨 완벽한 사례입니다. 상처받을 것을 미리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닌 것이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그것이 바로 거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리 기술과 마인드셋을 갖췄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이 무기들을 어떻게 배합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연애는 타이밍과 흐름의 예술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깊은 관계가 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심리 기법을 배치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탐색기, 친밀기 깊은 유대기, 각 단계마다 여성의 뇌 호르몬 상태가 다르므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이 흐름을 잘못 읽으면 급발진이 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진심을 전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가볍게만 대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초반 탐색기에는 도파민을 자극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외성 강화와 반전 매력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때는 너무 잦은 연락보다는 가끔씩 툭 던지는 유머와 칭찬, 그리고 희소성의 법칙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까도 새로운 매력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남자가 되십시오. 궁금함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어느 정도 호감이 형성된 친밀기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이때부터는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경청과 공감, 그리고 사소한 것을 기억해주는 섬세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십시오. 비언어적 스킨십도 이 단계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려가야 합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뇌의 헤매 당신과의 행복한 기억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유대 관계에 들어서면 비로소 당신의 연약함과 진심을 솔직하게 보여주어도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진심은 부담이 아닌 감동이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그려나가는 대화를 통해 단순한 이성 관계를 넘어선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연륜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수의 연애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진정성과 그 과정을 즐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즐겁지 않으면 상대도 즐겁지 않습니다. 연애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여야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혹시 지금 짝사랑 중이거나 썸을 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어색하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고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는 그 소소한 용기가 얼어붙은 관계에 봄바람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 김혜숙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찾아온 사랑으로 인해 얼굴색이 바뀌고 지병이 호전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목격합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청춘이자 현역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론을 통합하여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피엔딩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관계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침실과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마지막 비밀들을 아낌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과 마인드셋은 충분히 갖췄으니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한 편의 영화 같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확신을 심어드리겠습니다. 72살의 박 선생님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다 쓴 건전지라고 표현하셨죠. 더 이상 남자인지 노인인지 모르겠다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계셨던 그분께 저는 약물 치료 대신 앞서 말씀드린 심리 기법들을 하나씩 처방해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문화센터 요리 교실에 등록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겼을 때 서두르지 않고 배운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 대신 요리가 서툴러 손을 베었다며 밴드를 붙이고 쑥스럽게 웃으시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셨고, 그녀의 사소한 옷차림 변화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감기 몸살로 결석했을 때 문 앞에 직접 끓인 죽과 손편지를 걸어두고 오는 희소성 전략과 섬세한 배려를 완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분은 현재 서로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주는 연인이 되셨고, 박 선생님의 우울증 약은 끊은 지 오래이며 혈색은 30대 못지않게 좋아지셨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의학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에티라민이 분비되어 천연 항구울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관계를 침실과 일상에서 오랫동안 뜨겁게 유지하는 의학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활력과 자신감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위축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남자의 활력은 하체 근육에서 나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자 천연 남성 호르몬 공장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며 자연히 감소하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 그 감소폭을 줄이고 오히려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20분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골반 주변의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근육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침실에서의 사랑을 나눌 때 절대로 수행 능력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은 청각과 촉각에 예민하며 분위기에 의해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비로소 마음과 몸이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이 없는 사랑은 고통일 뿐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따뜻한 속삭임이 그 어떤 비아그라보다 강력하게 그녀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특히 행위가 끝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남성은 사정 후 급격히 프로락틴이 분비되어 나른해지고 잠이 쏟아지지만 여성은 여전히 감정의 여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이것을 후회라고 부르며 꼭 챙겨야 합니다. 끝난 후에도 적어도 10분 이상은 상대를 안아주고 천을 나누며 오늘 너무 좋았어. 사랑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다음번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새로운 자극을 공유하면 뇌는 다시 도파민을 뿜어내며 설렘을 유지합니다. 매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TV를 보는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작은 이벤트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상대를 다시 매력적으로 인식합니다. 가끔은 아내나 연인을 위해 꽃 한 송이를 사들고 귀가하거나 갑자기 근교로 드라이브를 제안하는 엉뚱함이 관계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와인처럼 향기가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숯불과 같습니다. 그 따스함이 서로의 시린 무릎을 덮어줍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비결과 마인드셋, 그리고 건강관리법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는 인연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믿고 현실로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의학적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랑은 60부터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깃든 성숙한 사랑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손을 잡아주며 기적 같은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혼자이신 분들이라면 내일 아침 공원에 나가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며 자신을 가꾸고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사랑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변화시킬 용기가 있는 멋진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 파동이 퍼져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뒤흔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나만의 매력 유지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주인공이다 라고 댓글창에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찬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중년 남성분들에게 다하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들이 행복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랑까지 건강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알찬 의학, 정보와 심리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주치의 그리고 든든한 마음의 동반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